안녕하세요. 학부모 온라인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대림중학교 교사 노정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저도 애들을 키워봤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변화가 많아서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힘드실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그 사이에서 아이들도 힘들고 학부모님들도 힘드실 텐데 좀 더 힘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고등학교 학교 생활이 궁금하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궁금한 점 계시면 오늘 들어보시고 언제라도 질문 주시면 저희 학교 대림중학교 교사이거든요.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전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칸막이 없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토대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 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미래 사회 역량을 갖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인재 육성, 그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학생의 참여 활동을 강화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하며 학습의 흥미와 동기를 높여서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행복 구현을 하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운영 중점 방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 개발 및 진로 탐색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둘째, 교과 간의 균형 있는 편성 운영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의 내실화. 세 번째, 학생의 전인적 발달 지원을 위한 문화, 예술, 체육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교육공학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총 수업 시간 수를 3,366시간을 운영합니다. 국어, 사회도덕교과, 수학, 과학기술과정 정보교과, 체육, 그리고 음악미술을 포함한 예술교과, 영어교과, 선택교과가 있는데요. 선택교과에는 한문, 생활외국어, 보건, 환경, 진로와 직업이 포함되옵니다. 특히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중에서는 과학기술과정 교과군의 정보교과목이 추가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를 보시면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합해서 하나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각 학교별 특성을 반영하여서 단위수가 달라집니다. 그중에 공통적인 건 말씀드리겠는데요. 교과를 보시면 기초 교과목 중에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를 공통 단위로 하여서 필수 이수 단위도 있고요. 그리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공부하고 체육, 예술, 그리고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인 생활교양도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포함하고 있고요.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서 86시간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보시면 일반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기초 교과목에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탐구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있는데요. 이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특징은 각각 전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의 전공에 맞게 전문 교과가 86시간 필수 이수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서 편성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포함되어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보시면 보통은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가셨을 때 자동봉진이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이것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4개의 분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활동은 학교에서 주로 행사하는 입학식이나 졸업식도 거기에 시간이 포함되고요. 학생들이 반에서 스스로 학급의 일들을 정하는 학급 자치, 그리고 성교육, 안전교육, 장애이해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정보통신 예방교육과 같은 학교에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교육이 자율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게 선택을 받아서 하는 동아리 활동과 학교 스포츠 클럽이 동아리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이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유학년제는요,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학교가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권한을 가지고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의 교실 수업을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암기식 수업을 최소화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태도와 자기 표현력 향상을 위해서 협동학습, 토론 수업을 확대합니다. 자유학년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중간, 기말고사 같은 지필식 총괄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 발달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피드백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활동으로 4가지 분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진로 탐색 활동이 있는데요. 이것에서는 진로 학습, 진로 상담 검사, 진로 체험,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 등 학생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맞는 진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스스로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제 선택 활동이 있는데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에 기반을 두고 각종 교과와 창체 연계 프로젝트 학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생 1문화예술 1체육활동의 전개로서 예술체육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의 희망과 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년 동안 자유학년제를 하는데 1학기에 하는 자유학기, 2학기에 하는 자유학기 하여서 자유학기라는 말도 쓰고 그리고 1학년 전체를 통과하는 것이 자유학년제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유학기 활동은 교과 및 창체 시술을 활용하여서 연간 221시간 이상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교과에서 과도하게 시수를 조정하여서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특히나 학생의 희망과 관심사를 반영하여서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유 프로그램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1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주로 교과 수업을 하고요. 오후에 예술 체육 활동이나 주제 선택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술 체육 활동은 주로 이제 운동을 주로 많이 해서 축구,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술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림책으로 만나는 미술, 올록블록 도형 만들기는 과학 과목과 접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칼림바나 컬러링 엽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제 선택 활동으로서는 이제 수학과와 연결된 수학과 친해지기, 창의력 쑥쑥 비주얼 싱킹, 그리고 가정과랑 연계해서 하는 것은 뽀짝뽀짝 바느질의 실험, 영어과랑 연계하여서 영어 동화 읽기, 그리고 영상 제작반, 그리고 저희 학교는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누리 캠페인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이 누리 캠페이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뭐냐면 문화 다양성이나 또는 세상에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캠페인 내용을 학생들이 상의하고 캠페인이란 무엇인지를 배운 다음에 스스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캠페인을 할 것이냐를 아이들끼리 정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것인지도 서로 상의를 하죠.
그리고 캠페인 자료를 직접 제작하여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냐면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터득하고 토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자료를 제작하고 실제 반영할 수 있는 학생 참여식 수업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생각해 볼 것들을 하여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가 온라인을 했다가 오프라인에서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이게 너무 많이 이제 혼란스러우실 것 같고 과연 이런 축구나 탁구나 이런 예술 체육 활동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지?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술 체육 활동으로 해가지고 오후에 이제 2시간을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따로따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7개로 예술 체육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가 학생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축구를 통해서 포지션도 정하고 기본기도 배우고 그러면서 되게 많이 친해지거든요. 작년에 저희 학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축구를 갖다가 하나로 해서 나중에 막 골인을 넣었을 때 그게 막상 막하여가지고 나중에 남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우승을 했을 때 엄청나게 눈물 흘리고 막 그랬었어요. 서로 껴안고 막 그런 걸 올해도 하고 싶은데 올해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걸 못하고 있잖아요. 대신에 그래도 뭐냐면 축구의 기본기를 이제 학교에 나왔을 때는 운동장에서 배우긴 하는데요. 그 마스크를 다 쓰고 해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하나 기본기를 한 명씩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수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배운 것을 자신이 사진을 찍어요. 그렇게 해서 과제로 올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기본기를 그 다음 기본기를 배울 때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다시 올리고 그것에 대한 댓글도 달고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프라인 돼서 학교에 왔을 때는 다시 또 운동장에서 그거를 아이들이 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1학년들이 온라인만이었을 때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쭉 없어갖고 막 풀이 자랐어요. 그럴 땐 너무 안타까웠는데 학생들이 오고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도 운동장에서 제잘되던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올록볼록 도형 만들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형 만들기, 이제 이건 과학과랑 연결돼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께서는 줌으로 항상 수업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있어요. 그런 재료들,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예산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학생들이 꾸러미가 있어요. 그 학습 꾸러미가. 그걸 받아다가 학교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뭐냐면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께서는 실시간으로 그걸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막 보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2단계를 하자라고 쭉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고 그걸 올려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동아리를 할 때 쭉 설명을 하고 팔찌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뭐냐면 찍어서 자기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만든 작품도 찍어서 올리면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술체육활동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와 연관된 주제 선택 활동이 있습니다. 블록 수업으로.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수요일 날 5교시와 6교시 수업을 2시간을 합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심화하는 그런 선택 활동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학과 친해지기가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가면 수포자가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수학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전에 제가 배울 때는 주로 이제 공식을 넣어서 막 주로 풀고 많이 엉덩이 무거워야 된다. 많이 푸는 거 위주로 갔었는데요. 지금은 뭐냐면
일상생활과 연관된 것을 만들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도 뭐냐면 아이들이 도형도 예를 들어서 평면 도형이냐 원형이냐 뭐 이런 것들도 다 도형으로 만들어가면서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창의력 쑥쑥 비주얼 싱킹 해가지고 비주얼 싱킹, 즉 뭐냐면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걸 그림으로써 쭉 연결해서 표현해 보는 건데요. 이런 경우도 이제 온라인 과제 할 때도 뭐냐면 학생들이 그걸 비주얼 싱킹으로 주제에 맞게끔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이해하고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동화 읽기 시간도 그렇고요. 영상 제작반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처음부터 기초적인 것들을 쭉 가르친 다음에 실제 학교에 왔을 때는 본인들이 찍어보는 그런 것들을 하죠. 근데 이제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이런 과정들은 기존의 어른 세대보다 아이들이 엄청 빠르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다문화 학생 비율이 4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이해 교육이나 문화 다양성 교육, 그리고 다문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문화 감수성 향상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누리 캠페이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등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랑 연계하여서 예산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 선생님도 이제 모셔서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뭐냐면 살아가면서 이런 점들은 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어요. 분리수거도 하자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면 좋을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뭐냐면 다문화라고 해서 놀리는 것보다는 이게 다양한 문화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20명이 있으면 그 중에 5명 정도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게끔 팀을 짜요. 그리고 그 5명이서 어떤 주제로 우리가 캠페인을 할 것이냐 이거를 정해보고, 그리고 캠페인을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대상도 정하고, 그리고 그림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영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걸 또 상의를 합니다. 학교에 왔을 때는 캠페인이란 어떤 것인지를 쭉 설명을 듣고, 만약에 그 기간이 1학년이 안 오고 2학년이나 3학년이 등교하는 주간이었다면 캠페인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여서 파워포인트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강사 선생님께서 쭉 설명을 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다문화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다가감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지개 청소년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중도 입국한 학생들이 많이 찾아가서 한글과 한국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센터인데요. 거기서 많은 강사 선생님들이 있고, 특히나 저희처럼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는 강사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다양성, 그 다음에 공감,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서로 어떻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느낌을 쭉 써서 다시 뭐냐면 저희는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는데 구글 클래스룸에 자기가 느낀 점들을 써서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뭐냐면 이제 이론적인 걸 배우고 그 이론을 배워서 현실 사회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참여 방법을 서로 상의를 해봐요. 서로 상의한 다음에 그것을 서로 나누고 작품을 만들어서 실제 건의하는 형태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뭐냐면 학교에 오면 다 떨어져서 앉아 있잖아요. 마스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주고받지 못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각 반별로 이제 카톡방도 있고, 그리고 패들렛 같은 경우도 있어요. 온라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서도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히 학생들이 자기의 의견을 거기다 올리고, 특히나 줌 같은 경우는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수업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가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중에 협력 종합 예술활동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학교 3학년 중에서 최소 1개 학기 이상, 그러니까 총 합해서 17시간 이상 교육과정 내에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뮤지컬, 연극, 영화 등의 종합 예술활동입니다.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연극을 배울 때 연극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연극 대본을 짜보고 실제 연말에 가면 학교 내에서나 또는 학교 밖에서 이 배운 걸 토대로 하여 가지고 아이들이 배역을 정하고 연습을 하여서 무대에 올라가요. 그런 경험이 학생들에게 공연 기회를 준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리고 아이들도 뭐냐면 연습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어떤 역할이 맞는지, 그리고 뭐냐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이걸 할 때 내가 잘 못하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면서 서로 간에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고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바로 평가입니다. 올해 평가가 뭐냐면 수행평가와 서논수령 평가를 많이 실시하라고, 과정중심 평가를 확대하라고 교육청에서 맨 처음에 했어요. 근데 뭐냐면 아이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서논수령 평가가 좀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원래 원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같은 총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의 과정과 그리고 고3은 이제 앞으로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따로 전형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을 보시면 평가 비율이 수행평가를 학기당 총 배점의 40%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30% 이상입니다. 2단위, 그러니까 일주일에 2시간을 배우는 2단위 이하 과목은 20% 이상 실시하도록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를 학기당 총 배점의 20% 이상 실시하라고 했는데요. 과목의 특성상 필요할 때 서논술형 평가를 수행평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수행평가 100%로 운영하는 과목 및 2단위 이하 과목은 교과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학교에마다 있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 결재를 거쳐서 서논술형 평가의 실시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서논술형 평가를 하면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서논술형 평가를 수행평가로 실시할 경우 지필평가가 서논술형 평가에 준하는 그런 채점 기준 수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술형 평가는 그럼 어떤 것이냐면요.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서 주어진 내용을 작성하는 평가입니다.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직력이나 표현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채점할 때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정답, 즉 모범 답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논술형 평가의 경우에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평가인데요. 창의성, 문제 해결력, 비판력, 통합력, 정보 수집 및 분석력 등의 고등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합니다. 이런 논술형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늘 알고 있잖아요. 부모님들께서도 책도 많이 읽어야 되겠고, 그리고 사회 시사성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사들을 볼 때도 이게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왼쪽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늘 볼 수 있게끔 집에서도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중심 평가에 있어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식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전 교과 및 자유학기 활동 전체를 100% 과정중심 평가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평가 선도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학생평가 선도 과목을 운영한다는 것은 학기당, 그러니까 1학기에 있어서 한 과목 이상 학생평가 선도 과목을 운영하는 건데요. 이건 중학교 전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필평가에서,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거죠. 선택형. 그런 문항을 출제하지 않고 수행평가나 또는 서논술형 문항만으로 구성된 지필평가로 성적을 산출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중에서 크게 5개의 교과군이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에는 역사와 도덕을 포함하고 있고 과학에는 기술과정과 정보를 포함하는 건데요. 이 교과군 5개 중에서 학기당 한 과목 이상 선택하여서 선도 과목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을 보시면 과목별로 전체를 수행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혼합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형은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쭉 산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혼합형은 뭐냐면 수행평가를 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지필평가 쓰는 걸로 해가지고 이것도 함께 합니다. 그럴 때 수행평가는 40% 이상, 서논술형 지필평가는 30%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학교에서 1학기, 2학기에 국어를 수행평가로 전부 다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평가가 다르게 운영되는데요. 아, 저 학교는 왜 다를까? 이런 것들은 학교마다 이렇게 자율권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커가면서 꼭 챙겨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산출이 있어서 그걸로 점수가 쭉 나온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봉사활동은 연간 15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신 산출을 할 때 4점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올해 1학년 때 그거를 꼭 해야 되는데 1학년 때 못하면 2학년 때 채워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은 그 학년에 1학년 때 15시간, 2학년 때 15시간, 3학년 때 15시간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 내신 산출하는 300점 만점 중에 4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4점 만점을 받는 학생이 있는데 내 아이가 그걸 1시간을 못했다고 해서 1점이 감점되면 전체적인 것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큽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만점 맞은 상태에서 내 아이만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그만큼 마이너스가 크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연간 15시간을 할 때 학교에서도 계획을 세워요. 학교 전체가 하는 그런 봉사활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봉사활동이 어떤 것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기초교육을 시킬 때 그것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것도 다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10시간을 하고 있고요. 개인 봉사활동으로 5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 봉사활동 관련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나 그다음에 1365라고 부모님들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요. 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 신청을 많이 받으니까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곳에 신청하여서 개인 봉사활동을 꼭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기억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명심할 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분야는 자식은 저도 아들, 딸을 키워봤지만 있는 그대로 보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내게 되고, 그리고 뭐냐면 내 자식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잘하고 싶어요. 부모님들께 효도도 하고 싶고 자기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의 자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건 왜 안 되니? 남의 집 애들은 이렇다는데 라고 비교해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보내시고, 특히나 학교가 요즘에 이제 잘 뭐 부족하다 싶으면 학원도 많이 보내셔서 여러 학부모님들 질문 사항 중에 하나가 학원을 꼭 보내야 되나요? 어느 정도 보내야 되나요? 뭐 이런 의견들도 많으셔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시킨다고 학원을 무조건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죠?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하고 학원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스스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공부가 질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옆에서 많이 애써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주셔야 되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과 현실도 부모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뭐냐면 이 아이와 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이 되고 싶은지 늘 이야기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가 중학교에 딱 들어가면 좀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방문을 닫는데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아이도 뭐냐면 커나가는 성장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이와 소통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식사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이와 뭔가 마주쳤을 때 공부 안 하니? 뭐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색깔로 질문해보는 그런 것도 있어요. 누구야? 오늘은 엄마는 있잖아. 색깔로 말하면 흰색인데 너는 무슨 색일까? 라고 말했을 때 뭐 노란색이요. 그러면 왜 너는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니? 이런 식으로 말을 붙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학교 문화를 잘 익히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체계와 일관성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학교라는 곳에서 자기들의 문화를 이루어갑니다. 그 속에서 공부하고 그 대열 속에서 즐거움과 괴로움도 익혀갑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 말고도 정말 공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공부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서로 친구도 사귀고, 그리고 선생님들과도 서로 대화하고, 작은 사회잖아요, 학교가.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께서는 학교에 갔으니까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그냥 맡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그리고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같이 맥이 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부모 간의 대화도 많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그 지도가 가정에서도 쭉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협조를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저희 학교도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는데 아이가 그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9시부터 9시 45분까지 실시간 선생님이 수업을 하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미리 깨우시고 자리에 앉히고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출근하시고 부모님들도 바쁘시다 보니까 아이가 자는 그 상태로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의 생활 습관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서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을 텐데요. 여러 가지로 다 힘든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뭐냐면 서로 협력하여서 잘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들께서도 가장 바라시는 점은 우리 아이가 잘 자라도록,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스스로도 온전히 서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좋은 모습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면 지금 현재 제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바로 인정을 하시고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학교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오래 보잖아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학교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교과를 지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경력도 있고 여러 아이들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학교에 전문 상담사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 상담 기관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학교에 많은 경력들이 이제 초보이신 선생님부터 경력이 많으신 30년 이상 되신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다양한 경험을 가진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아이들을 키울 때 학교라는 문턱이 높게 느껴져서 어려웠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연락 주시고 상의하고 우리 아이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